안녕하세요. 정근우의 야구이시다. 정근우 이영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6월 19일이고요. 오늘 정근우 프로와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KBO 리그의 여러 러브콜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대만의 웨이치안 드래곤스의 드류관용 선수가 웨이치안에 잔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었죠. 그동안에 하나이글스의 펠릭스 페냐가 영입되기 전에도 그렇고 또 기아 타이거즈 SSG 랜더스까지 드류관용 선수한테 관심이 있다고 해서 팬들의 이목을 집중을 했었는데요. 드류관용 선수가 왜 대만의 웨이치안 드래곤스에 남기로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대만 리그에서 활약 중인 외국인 선수가 누가 있는지, 그리고 대만 리그의 외국인 선수 제도에 대해서 대만 현지에 계시는 전문가와 전화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 KBO 대만 담당 전력 분석원이자 전 스포티비 대만 통신원인 김윤석 씨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KBO 소속으로 대만 담당 스카우트를 담당했던 김윤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근우입니다. 저기 다름이 아니라 드류관용 선수가 고민 끝에 웨이치안 드래곤즈에 남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제가 소식을 알게 된 건 이제 지난달 말경인데요. 한국의 구단에서 관용하고 접촉을 했다고 이제 소식이 들렸고, 한국 상황을 보니까 뭐 외국인 투수 부상이 있는 팀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두 구단이 제일 문제라서 심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어서 접촉했다는 얘기가 이제 흘러나왔고, 그때부터 아마 지금 소속팀에서 굉장히 관용을 잔류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소속팀에서 관용의 위치가 원투펀치 중에 하나인데요. 제이크 브리검 선수랑 하는 거죠. 두 선수가 지금 로테이션의 절반 이상을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웨이치엔 구단이 리그 4위인데 시계된 시리즈 진출을 위해서 후반기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 원투펀치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게 되니 거의 희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시 또 외국인 선수를 데려온다 해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일단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금액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제 2015년인가 제도가 바뀌면서 세금 공제가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대만 같은 경우는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20%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용이 대학으로 간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또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을 한다 해도 10월달에는 대학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과외학 금액도 지불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불확실성이었어요. 올해 가서 던진다고 해도 내년에 재계약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관용의 가족이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에 대만으로 왔을 때가 아들이 태어난 지 3일 만에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올 수가 없었고 혼자 왔는데 작년 중반에 부상까지 당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올해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가족이 전부 같이 와서 이제 살고 있는데, 지금 관용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환경도 그렇고 타이베이시에 근무하는 곳인데 고급 주택단지라서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관용의 아내가 있든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불확실하다면 지금 있는 곳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권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관용을 남기기 위해서 보너스라든가 추가 옵션 같은 걸 조정하면서 획득을 시킨 거죠. 관용 선수가 처음에 웨이치안 드래곤스랑 어떤 형태로 계약을 맺었나요? 규모가 좀 궁금해요. 계약 규모는 정확한 건 밝혀진 건 없고요. 유명한 선수들 몇몇 말고는 우리나라처럼 전체 규모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서 4, 50만 달러 정도 규모라고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죠. 처음에는 3개월짜리 단발 계약으로 대부분 외국인들을 수급했다가 자꾸 뺏기니까 연간 계약으로 많이 돌려지는 분위기예요. 네. 관용 선수 외에도 제이크 브리검 선수도 있잖아요. 두 선수의 지금 성적은 좀 어때요? 김 선수는 잘하고 있는데요. 팀 전력에 따라서 선발들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관용 선수가 지금 제일 좋고 4승2패로 브리검 선수는 3-4패 정도 되고 있는데 평균 자책점이라든가 인당 실로 허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선전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KBO 리그 팀에서 보통 대체 외국인 선수를 대만 리그에서 데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만이 야구 수준이 그렇게 낮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공격적이라서 좋은 타자들 상대로 투수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도 있고 시차 적응도 필요가 없고요. 아시아권이라고 해서 또 생활 환경이라든가 생활 수준이 거의 비슷하고요. 거기에 대만 리그가 상대적으로 외국인 몸값이 싸다 보니까 또 쉽게 데려볼 수 있고요. 또 바이아웃이 있어도 에이전트들이 일본이나 한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바이아웃을 많이 잡아놓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면 바로바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대만 리그에서 활약하다가 KBO 리그 온 와릴 미란다, 뭐 라이언 카펜터 선수도 있었고, 또 지금 KBO 리그에서 활약하다가 대만으로 간 뭐 헨리 소사 선수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윌린 로사리오 선수도 트윈 라이온스 있죠? 윌린 로사리오 선수는 얼마 전에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 회복이 더뎌가지고 방출당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현재 KBO 리그에서 활약했던 선수 중에서 대만 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가 누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SK하고 롯데를 거쳤던 아익선 선수가 작년부터 포니라인즈에서 이제 맹활약하면서 팀까지 이제 우승을 시켰고요. 헨리 소사, 마이클 로리 그런 선수들은 계속 던지고 있고요. 또 LG에서 예전에 던졌던 리즈 선수도 좀 있다가 이제 부상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부상 회복이 잘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두반 가디언스하고 계약해서 전 롯데에서 뛰었던 앤더슨 프랑코 선수도 곧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롯데에서 뛰었던 펠릭스 듀브란트나 에디슨도 있었고 또 하나에서도 뛰었던 이스마일 로저스. 그 푸반 가디언즈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평단 1호 선수죠. 마이클 로리 선수. 정말 이 선수는 2015년부터 지금 거기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지 않은 나이인데 정말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있네요. 대만에서 9년을 뛰게 되면은 외국인 선수 신분이 아니라 국내 선수 신분 대우로 계약을 합니다. 마이클 로리가 지금 그렇게 계약을 해서 외국인 선수 신분이 아니에요. 국적과 상관없이요? 네네. 그게 이제 마이클 로리가 1호 선수가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활약을 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네요. 대단하다. 마이클 로리 기억나시죠? 기억하죠. 네. 그러면 이제 드류 간용 선수가 잔류하게 되면서 혹시나 앞으로 향후에 다른 선수가 KBO 리그의 러브콜을 받는다든가 혹시 이런 또 조짐이 있을까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있었죠. 작년만 해도 중심 중기쯤에 호세 데폴라 선수라든가 네. 테디 스탠키스 선수라든가는 실제로 한국팀에서도 후보 리스트에 올려놓고 뽑으려고도 했었습니다. 미란다하고 카펜터가 와서 이제 활약을 하는 걸 보고요. 대만에서도 이제 그 선수들을 연장 계약으로 묶어놨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아웃으로 쓸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대만 리그가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관심을 많이 두잖아요. 자국 리그를 운영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겠어요. 다른 리그에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으니. 아시아로 오는 외국인들 중에 일본이 제일 우선순위고 2번이 이제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탈락하는 외국인 선수들이 대만 시장을 놓고한 이유가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 한국이나 일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대만하고도 단발성 계약도 맺고 오면서 활발하게 선수풀이 채워지는 거죠. 6구단이 올해 상당히 되면서 더 많은 외국인 선수가 필요하고 점점점 몸값도 올라가고 연간 계약 유료화가 될 겁니다. 대만은 외국인 선수 제도가 한국처럼 3명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대만은 보유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유는 무제한이요. 네. 등록은 4명까지고요. 1군 등록은 3명, 한 경기에 2명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한 경기에 2명까지. 네. 지금까지 대만에서 활약 중인 김윤석 씨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대만의 드류간용 선수 이야기와 또 대만의 외국인 선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이슈는요, 심판의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격분을 해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던 한 선수 이야기입니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지난 16일 대전 홍구장의 롯데전에서 0대2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8회 타석에 들어섰던 하주석 선수가 허스윙 삼진을 당해서 배트를 바닥에 강하게 내리쳤고, 또 더가웃에 들어가서 헬멧을 던졌는데 그 헬멧이 웨스 클레멘트 수석 코치의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코치가 이후에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괜찮다, 선수가 좀 많이 미안해하니 오히려 이제 하주석 선수를 좀 감싸 안았어요. 사실 헬멧 던지는 거는 우리가 종종 봐왔던 부분인데 이 헬멧이 공교롭게 벽을 튕기고 나가서 클레멘츠 수석 코치의 뒷머리를 강타를 하는 바람에 팬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정근우 프로가 사실 하주석 선수와 같은 팀에도 있었었고 선후배로서 종종 통화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번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할 텐데 일단 정근우 프로의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잘못된 행동은 분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선수가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그런 행동들을
할 수는 있지만 횟수가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질타를 좀 이번에 받게 되었던 것 같은데 경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하주석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에서 정은우 선수도 있고 전에 장민재 선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감정적인 표현을 그라운드에서 너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죽했으면 저렇게 분노를 표출할까. 너무 잘 안 풀리니까 팀 성적은 안 좋고 이러다 보니 또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주서 선수의 이번 일이 정프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자주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나이글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죠. 클럽하우스. 네네. 거기에서도 하주서 선수가 뒤에서 막 기물을 다 때려 부수는 장면이 있었는데 수베르 감독이 와서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왜 그러냐 너는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또 방송을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수베르 감독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었어요. 저는 좀 이해가 됐던 게 이기고 있는데 개인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그렇게 뒤에 와서 그렇게 해버리면 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네. 정프로도 선수 생활하면서 다른 선수가 하는 것도 봤을 거고 본인도 좀 이런 행동을 좀 했었나요? 저도 심판 판정에 대해서 분노한 적도 있고 네.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야구라는 스포츠가 팀 성적이 나면서 개인 성적이 같이 동반되어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면 너무 좋겠지만 팀 성적이 나더라도 개인 성적이 좀 안 나올 때 그럴 때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인터뷰에서도 봤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더 경솔했고 감정을 좀 더 잘 추스리고 더 나은 선수가 되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으니까 더 나은 바둑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수들이 스트라이크 볼 판정이나 아니면 원하는 경기를 펼치지 못했을 때 메이저리그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 다른 선수들은 어떤가요? 솔직히 저는 좀 많이 불편했어요. 왜냐면 그런 상황이 아닌데 본인 스스로만 혼자 기분 나쁘다고 해서 걔가 다 부신다.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자제를 할 줄 알고 정말 그런 감정들도 좀 추스릴 줄 알아야지만 정말 진정한 프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어리지만 그래도 노시안 선수라고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타격에서 정말 안정적인 노시안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노시안 선수가 또 감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선수고 묵묵히 본인이 할 거를 잘하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했었는데 노시안 선수의 이탈이 전체적인 팀 분위기 밸런스를 조금 다운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정말 팀 성적이 지금 최하이고 여러 선수들도 힘들고 코칭 스태프 막 감독 다 마찬가지죠. 힘든 상황에서 하주서 선수는 팀의 주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더 큰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주 선수뿐만 아니라 정은호 선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험들을 많이 쌓으면서 좀 더 팀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이제 그런 선수들인데 감정적인 표현부터 그라운드에서 한다. 나머지 이제 후배들이 똑같이 따라해도 뭐 말을 못합니다. 그럼 항상 팀 분위기는 그렇게밖에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는 하나이글스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일 것 같고요. 네. 정프로 혹시 정민철 단장 뭐 좀 소식 들었나요? 저 요즘에 소식 못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이런 어떤 하주성 선수 사건이 있을 때도 멘트도 없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저도 어디 계시나 잘 모르겠네요. 네. 단장이란 역할이 단순하게 외국인 선수 영입하고 선수 트레이드 시키고 선수 계약만 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외국인 감독이 있는 팀에서는 단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모든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 팀 성적이 안 좋은 하나이글스의 정민철 단장은 좀 많은 아쉬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SSG 랜더스의 추신수 선수가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5월까지만 해도 2할 때 초반에 머물던 타율이 6월 18일 현재 2할 6푼입니다. 타율 2할 6푼, 5홈런, 53안타, 26타점을 기록 중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지표가 출루율입니다. 네. 추신수 선수 출루율이 0.404로 리그 4위예요. 위에 피렐라, 이정우, 나성범 다음에 추신수입니다. 정말 타격이 안 됐을 때는 나가는 걸로라도 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정프로가 그동안 추신수 선수랑 올 시즌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또 추신수 선수가 타격과 관련해서도 많은 또 조언도 구했었고요. 네.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추신수 선수한테 어떤 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출루율 같은 눈야구는 타고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은 충분히 가져가고 작년에 또 팔꿈치 수술을 함으로써 그렇죠. 아직까지 통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치려고 했던 부분들이 시즌 초반에 좀 밸런스가 좀 많이 흐트러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해서 이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무빙 동작을 하다가 각이 너무 딱 서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앞에서 날라온 공과 방망이의 점이 한 포지션밖에 없어서 네. 타이밍은 맞는데 계속 그게 파골이 나고
땅볼이 나고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나올 때 살짝 눕히는 게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운 좋게 정말 친구의 말이 통했는지 네. 그날부터 멀티들 시작을 해서 쭉 살아나는 그래프를 좀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본인이 계속 바꾸려고 하는 모습에 자신감을 지금 많이 찾지 않았나 생각 한번 해봅니다. 네. 추진 선수가 타석에서의 그 루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정근우 프로 이야기를 듣고 좀 변화를 줬던 부분이 아마 본인도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타격이라는 게 매번 똑같은 폼으로 치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년마다 조금씩 폼이 좀 바뀌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몰라요. 모르죠. 네. 네. 비교를 해도 네. 느낌은 똑같은 것 같은데 미세하게 좀 많이 틀리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주변 코치나 이런 분들이 빨리 캐치를 해서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답 없거든요.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추진 선수가 시즌 초반보다는 후반부에 항상 강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시즌 중간의 성적보다는 또 어떤 기록으로 어떤 지표로 시즌을 마무리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추진 선수가 이제 뭐 팔꿈치 수술로 인해서 계속 지명타자로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뭐 네. 최근에 뭐 캐치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손목인가요? 불편한 증세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네. 어떤 부위죠? 거기도 예전에 수술했던 핀을 박아놓은 부위인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약간 통증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시겠지만 예전 같으면 약물 치료로 스테로이드로 조금 소량을 투여를 해서 빨리 염증을 맞아요. 없애는 그런 조사 치료가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그런 치료법이 아예 없어졌잖아요. 선수 입장에서는 통증을 안고 경기에 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앞에 몇 경기를 추진 선수가 통증 때문에 못 넣은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선수가 지명타자로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어요. 자신이 계속 지명타자로 나가면 야수들이 쉬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자기가 지명타자로 나가면서 못 쉬니까 그걸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계속 그 디명타자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연습은 하고 있지만 통증이 쉽게 가시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 전반기 동안은 계속 이렇게 좀 가되 후반기에는 아마 수비로도 나서지 않을까. 네, 한국 나이로 41살입니다. 추진 선수 외에도 뭐 김강민, 오승환, 이대호, 정근우 프로와 동갑내기 선수들이 지금도 그라운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도 활약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들 뭐 못하는 선수들이 없잖아요. 난 너무 빨리 은퇴했나? 그러니까 최강야구에서 이루수도 안 나서고 있는 거고. 밸런스가 제일 좋아요. 무엇보다 후배들한테 41살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솔선수범을 하는 그런 선수들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고맙고 이대호 선수는 올해 은퇴 발표를 했지만 오승환 선수, 뭐 추진현 선수, 뭐 김강민 선수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41살 82년생 파이팅입니다. NC 다이노스의 손아섭입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뿅뿅뿅뿅.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